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은행가 컨퍼런스에서 그는 무역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 같은 의력을 피력한다고 밝히며 금리가 현재 좋은 위치에 있으며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전개 상황에 따라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호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는 물가를 완만하게 높일 것이고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논의 중인 다른 정책은 긍정적인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025년이 2024년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로 예정됐던 오펙 플러스 증산 개시가 회원국 사이에 엇갈린 의견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증산 지연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부분 산유국 입장에서는 배럴당 74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로는 자국의 재정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인데다 빠른 증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51엔대까지 내려오며 엔화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4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노무라 증권의 수석 외환 전략가는 오늘자 보고서를 통해 내일로 다가온 다카다 가즈오 일본은행 심의위원회 강연을 앞두고 엔화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달러엔은 다시 151엔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2020년 11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호주는 2022년 5월에 금리 인상 주기를 시작했는데 인상 전 0.1%이던 기준금리는 그간 13차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35% 수준을 유지해왔고 오늘의 결정으로 4.1%가 됐습니다. RBA는 성명에서 금리 인하 이유에 관해 물가가 2.5% 가까이로 지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밝혔지만 미셸 블럭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에 대한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이고 추가 금리 인하에는 인플레 억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관망세가 짙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등 주요 이슈와 또 뉴스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FOMC 의사록 공개 전까지는 다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작년하고 다르게 올 새 들어서 다행히 우리 장이 좀 살아나서 저 스스로도 이제 뭐 전문가이자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장이 좋다고 다들 그죠? 돈 버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뭐 내려가는 작년 그런 장에 비해서 다행스럽게 올해
초부터 장이 좋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선물 지수 320대부터 지금 340, 350 목전을 두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가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예고했지만 일요일 밤에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2시간 반 정도 좀 강행군하면서 온라인 강연회를 좀 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더더욱 쉬는 날 저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자료들 얻어서 파생시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제 오셨던 많은 분들이 통상 보면은 한두 달 내지 한 3, 4년 되시는 분들, 즉 코로나 이후에 이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습니다. 보통 3, 4년 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은 보통 회사에서는 그죠, 대리급, 책임자급에 들어갑니다. 근데 파생시장에서 이제 3, 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책임자급의 어떤 인식과 매매 스킬을 좀 구사를 해야 되는데 유독 주식시장하고 파생시장에서는 그런 가정 단계에 올라선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준비 없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고 들어와서도 그걸 끌어줄 수 있는 단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사회 조직 같으면은 앞에 있는 선배들이 그걸 끌어주는데 이 시장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있지만 전문가들도 당일 본인 일하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 한 분 껴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주식이든 파생이든 내가 살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어디 가서 공부를 정상적인 공부, 학교라든가 회사처럼 단계적인 부분을 밟아갈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하면서 이번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기초부터 되는 부분을 한 2시간 반 정도 제 매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면 기둥을 짓고 그죠, 뼈대를 만들잖아요, 그죠. 파생에서도 뼈대와 기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뼈대를 만드는 그 시간을 좀 가졌어요. 물론 그 2시간 반 동안에 그 뼈대가 다 짓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필승 매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해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죠, 그죠? 그 뼈대만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면은 이 시장 3, 4년 돼서 돈 못 버는 사람이 없겠죠. 실제 그 뼈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붙여가는 살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살 부분은 이론과 공부, 실전을 하면서 계속 붙여가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좀 특출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쟁리 또는 장인이라는 이제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파생에서도 우리가 기술이라는 부분을 빼고 그죠, 기능이라는 그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좀 더 나은 부분이면 바뀌지만 그 기능이라는 부분은 오랜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파생도 그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참석하신 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우리 해선시대에서도 우리가 기술이 아닌 기능, 장인 정신으로 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파생에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 그죠?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갖고 돈 버는 방법,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이 부분을 시간 되는 대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생 매매에서 성공하는 방법, 즉 장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혼자 하기에는 어렵더라도 같이 하게 되면 힘도 나고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필승 마스터님과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진입 타점을 가감없이 또 알려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 오늘도 필기하실 준비 그리고 수익 나실 준비하시고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정규장이 하루 쉬어간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11시 7분경에는 22,31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52% 정도 상승한 22,3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데요. 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 또 FOMC 의사로 공개 전까지는 다소 좀 지루한 장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장은 또 그런 모양은 안 보여주고 있고, 아, 그래요? 어쨌든 장은 지금 뭐 움직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 부분 가장 중요한 어떤 지수대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21,900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인하하면서 시장이 좀 빠지려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강달러도 약간 주저앉으면서 같은 맥락에서 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종전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까지 거쳐서 이제 유럽장까지 최고가를 좀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21,900을 놓고, 그죠? 21,900을 돌파를 못하면은 한번 눌림을 주고, 돌파를 하면은 돌파 이후에 눌러줬을 때 매수를 받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21,900을 돌파하면서, 그죠? 눌렀다가 지금 현재 23,00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요 파동에서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 21,900 깰 시점에서 이제 매수 받아서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21,900 깰 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21,500대를 제가 이제 매수 자리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매수 받았으면은 뭐 한 7, 8픽 21,900 돌파하면서도 한 400틱 정도 추세적인 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은 뭐 오늘 다시 한번 직전 고점군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내일 있는 이제 FOMC 의사록, 근데 이번에는 FOMC 의사록이 어떤 뭐 부분에 크게 당길 건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립 서비스요, 이제 비둘기파적인 어떤 반응, 아니면은 매파적인 반응,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시고, 아까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로우 전쟁의 종전에 대한 어떤 부분, 거기에 따른 이제 트럼프의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오늘 부분은 일단 눌러놓으면은 뭐 지난주도 했지만 나스닥이든 우리 장은 상승세는 상승적인 부분에서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눌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저항권에서는 뭐 일단은 많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빅테크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항대가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정 부분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오늘 장은 뭐 상황 보고 같이 한번 대응을 하는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소화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솔솔 조금 나왔고, 이 밖에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현재 미국 시장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FOMC 의사록 내용보다는 이후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나 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좀 짚어주셨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은 상방과 하방 중에서 어디가 더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 부분은 뭐 지난주도 얘기했고, 상방은 열려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은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관세 부분이라고 다들 이제 진단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관세 부분도 지금 상호 관세라는 부분에서 미국하고 각국 간에 이제 어떤 대화를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현재 뭐 사절 단위 간이 국회 단위 간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4월
뭐 초까지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답을 찾고 그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이제 오늘 이제 21,320대 요 쌍고 자리가 있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장이든 미장이든 좀 저항권에 올 수 있는 그런 기간별로 계산해 보면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일정 부분 조정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보유 물량 정리하는 그런 시기적인 확인하고 좀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유 물량을 정리하자라고 하시는 건 이제 현물에 또 해당을 현물도 되고 선물도 네. 해당되고. 네, 현물과 선물을 또 다 얘기를 해주신 예. 건데 그렇다면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권은 어느 타점인가요?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21,319, 320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21,334에서 38 정도. 22,000이요. 예. 22,334나 예, 300? 22,334나 338 정도가 한번 강하게 한번 부딪힐 것 같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350 정도. 그리고 네. 오늘 당장은 지금 뭐 짧지만 현재 좀 전에 얘기했던 쌍고 자리죠. 21,319 요런 쪽에서 뭐 짧게 한번 단타 매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제가 1분 차트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기회가 있었죠, 그죠? 10시 10분 정도에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10시 10분 정도에 매수 받고 그죠? 3파동 올라와서 지금 현재 쌍고 찍은 22,319 요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쌍고 쌍바닥은 식사자리다. 식사자리다. 네. 그럼 요런 자리 한번 노리면은 한 40틱 정도, 40틱이면은 뭐 26에서 한 30만 원 정도. 네. 뭐 일당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21,319 했을 때 제하고 같이 이제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이 자리 매도 쳐서 대응하고 계셨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전 고점을 돌파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에 부딪히게 되면 매도로 대응을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타점에 대해서는 22,319나 22,334 혹은 더 위에는 22,340 정도, 50 정도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 선에서 한번 매도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마사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요즘에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신흥국이나 또 유럽 증시로도 현재 돈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돈을 좀 항정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외 선물보다는 국내 선물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비슷할 텐데 네.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국내 선물도 좀 늦었죠, 그죠? 우리가 이 해선 시대에서 계속 우리가 선물 지수 320대 사자 그 시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5만 원 지키는 시점. 그래서 제가 항상 외인 매수분하고 삼성전자 외인들 들어오는 걸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이 최근 이제 열흘 동안 삼성전자가 한 8일 정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고 선물도 일주일 하루 빼고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고 했다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320대 이렇게 선물을 한 계약을 샀다. 1,000만 원으로 한 계약 살 수 있으니까 1,000만 원고 사서 20포인트 올랐으면은 한 계약 갖고 500만 원을 벌었어요. 열흘 동안에.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 500만 원을 벌었으면은 50%죠, 그죠? 네. 그런 상품 어디 있어요? 파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주식에서 우리가 뭐 상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지만 파생에서도 분명히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점 자리만 잘 알면은 대응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해선 시대에서도 항상 했던 부분에 추세적인 부분은 좀 344를 얘기를 콕 찍어서 했을 텐데 네. 344 오늘 이제 337에서 한 팀 모자라게 야간에 보니까 지금 337.20까지 그럼 저점에서 한 27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한 20포인트 정도 추세적으로 먹었다라면은
대박 수익이 난 거죠. 오. 그런 부분 쪽 우리가 조금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해선을 안 하더라도 국선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둥만 세우지 말고 살을 붙여가는 그 공부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물과 관련해서도 또 구체적인 타점과 전략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 장중에 또 국내 선물도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같은 경우 나사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7개의 지표가 매수인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까 단기 저항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매도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 예상과는 다르게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상 매수고 네. 지금 현재 같으면은 좀 전에 했지만 매도 쳐서 단기라도 먹어야 되고요. 예. 큰 그림 보면은 지금 저점하고 고점이 오늘 일봉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눌러주면은 매수를 보고 다만 지금 현재부터 추격 매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눌려준 상태에서 매수를 보시고 그다음에 요 대응이 좀 힘드신 분들은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는 관망 좀 하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타점 부분을 좀 짚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괜찮을까요? 네네네. 타점은 좀 전에 우리가 짚어드렸으니까 그죠? 저랑 이제 하셨던 것 따르면은 지금 319 언저리에서 매도 쳐서 이미 야간 우리가 얘기하는 1당 정도 버셨을 텐데 그 자리는 그대로 드리고요. 아까 이제 타점 22,334, 38 그거 하고 지금 현재 320 하고 34 중간 정도 되겠죠. 그죠? 중간 자리에서도 저항이 나오면 1분봉으로 음봉이 나오면 그런 자리도 한번 매도를 쳐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334, 338 그리고 아까 350도 50, 살짝 예. 언급을 만약에 해주셨는데. 슈팅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얘기했던 자리에서 1분봉 기준은 음봉 나오는 그런 타점들을 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자리도 한번 겸해서 두 자리를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22,300인데 22,265 265요. 265하고 235 네. 그 두 자리 정도 매수 그 부분은 이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추세적으로 좀 기다려야 요거는 오늘 당장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라도 이 자리 오면은 한번 매수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22,150 정도. 근데 만약에 추세적으로 22,150이 깨지면은 좀 더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사서 매수 해보고 여차하면 탈출하고 거기서 매수되면은 한 200, 300티 정도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사 선물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에서 매도해서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22,265, 22,235 그리고 22,150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나사 선물 전략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오펙 플러스 증산 개시 연기 가능성 등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시 전까지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11시 이후부터 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21분경에는 71.56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1.17% 정도 상승한 고점권인 71.5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6개의 지표가 매도인데요. 스토캐스틱,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관망일까요? 오늘 오히려 실제 개인들이 좀 다루기가 힘든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현재 저녁 6시 이후 지금 움직이는 폼들이 개인들을 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좀 눌림을 주고자 하는 그림인데 매도를 하고 싶은 그림인데 개인들이 따라 붙으니까 지금 위로 슈팅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못 읽는 개인들 같으면은 오늘은 좀 쉬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은 제 차트상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밑에 있다고 그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봤던 자료 같이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지금 바로 찍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 71불 586 그다음에 64까지 제가 지금 적어 왔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좀 보셨으면 좋았었는데 이미 찍고 잠깐 내려갔는데 올라오면은 지금 60대 중반 요런 데서 한번 매도 1차 짧게 단타 매도 치시고요. 그다음 저항 자리가 위에 72불 71불 8588 정도 요 2차 두 자리 단타 매도 자리를 드리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기다리는 자리는 제가 좀 따로 짚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겠으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주셨습니다. 71.60 중반대나 아니면 71.85나 88선에서 한번 매도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금은 3,000달러 도달 전에 숨고르기 양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현재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24분경에는 2,939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1.29% 정도 상승한 고점권이 2,9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님과 한번 전략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또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인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매수인 것 같기는 한데 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지금 저는 이제 좀 반등하면은 매도 쪽으로 보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964 이상 그죠? 64 이상은 매도를 좀 보자 해서 좀 빠진 다음에 이제 2,900 초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939, 40 요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1차 자리는 2,945를 1차 저항 자리로 하나 봐드리고요. 네. 45, 58 이렇게 좀 단타적으로 저항 나온 자리를 드리고 추세적인 부분은
어쨌든 눌러주면은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수익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차트상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위에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는 고가놀이. 이런 차트에서는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셈이 들어왔을 때 매수받는 그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945와 2,958 지금 매도 타점은 짚어주셨는데 네. 매수 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지금 2,939인데요. 1차 자리 2,928. 요 단타 2,928 한번 보시고 네. 좀 만약에 이제 그걸 깨고 나면은 이제 2,910 정도 좀 깊게 한번 자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금 선물 전략 주셨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눌림을 줄 때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았을 때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2,945나 2,958달러 선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928이나 2,910선에서 또 매수로 진입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딱 타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언급을 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아무래도 마스터님이 보유하고 계신 OK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또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가 이제 실제 전문가만 했다라면은 이 차트가 절대 세상에 안 나왔겠죠. 제가 이제 저도 뭐 처음부터 돈 번 거 아니니까요. 매매하면서 깨지다 보니까 더 안 깨지려고 하다 만든 게 이 OK 차트예요. OK 차트는 지금 기존에 이제 보통 전문가나 매매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매매 팁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가격과 이제 중요 보조 시그널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이제 가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목균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동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를 전부 요거를 이제 숫자로 다 녹여서 가격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때 이제 뭐 전공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회계사 준비하면서 했던 어떤 공부 이런 숫자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빨리 눈을 떠가지고 다행히 이 차트가 나온 거지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면 이 차트도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세력들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AI로 매매하고 있죠. 기계로 네, 그죠? 시스템 그냥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세력을 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OK 차트인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인 어떤 차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좀 바로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좀 눈을 빨리 뜨신 분은 의외로 큰 수익들이 난다고. 그런 부분 쪽에서 제가 이번 강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그 부분 쪽으로 머리를 좀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차트에 너무 굳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어했던 과목이 수학이나 이런 거잖아, 그죠? 네. 싫어했잖아, 그죠? 매매도 마찬가지. 숫자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힘듭니다. 자, 일단 미장 개장 보고 추가 진행해 보죠.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과 S&P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살펴드리겠습니다. 왓서님, 아까 쌍고에서 매도 치신 분들은 오늘 대박 나셨을 것 같습니다. 와, 뭐 네, 제가 항상 이따가 잠깐 하겠지만 예, 단 하나의 이제 무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매매하기 쉬운 게 이거 쌍바닥 매매예요. 네.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자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OK 차트를 가격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 가격으로 나오는 부분이 전부 쌍고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22,318, 19 요 쌍고 자리 매도 치신 분, 뭐 지표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일찍 자르고 나오신 분도 계셨겠지만 치신 분들은 오늘 뭐 바로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단 하나 또 하나 보시면은 현재 차트에 보시면은 밑에 핑크 라인 있죠, 그죠? 22,225 요 자리가 전일 고가 자리예요. 가격의 3대 자리라 그러면은 시가, 그다음에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이 세 가지를 가격의 3대 요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 시가를 지지받고 지금 현재 같으면은 전고 핑크 라인을 지지받아서 시가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는 최적의 매수 자리, 지지 자리가 되겠죠. 이런 것도 오늘 공부에 한번 여러분들이 놓고 이런 부분도 한번 자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네. 일단 지금 현재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셨는데 오늘은 그럼 쉴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진입하시는 추가 대응한다라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위에 매도 자리 드렸던 분은 그대로 유효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딱 보시면은 그죠? 지지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직전 저점 자리가 저항되는 자리. 즉 앞에 10시 10분에 나왔던 요 저점 자리가 지금 현재 막 고점 찍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요 저점을 지금 딱 찍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지 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앞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지금 올라가면서 저항되는 자리, 이런 자리는 또 묻지마 매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게 어떤 공부의 결과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자리가 지금 22,666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도 매도를 치고 계셔야 된다. 오늘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요 차트에서 지금 이미 진행이 돼 버렸어요. 알면은 먹는 거죠, 알면은. 그래서 일단 공부부터 한 다음에 매매는 이후에 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2,266선 지금 지지에서 또 저항으로 바뀌는 그 선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도 타점은 아까와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2,319, 22,334, 22,338, 22,250포인트 선까지 저항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금 선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개장 이후의 전략 아까와 똑같이 갈까요? 똑같이 그냥 가시죠. 똑같이. 오늘도 아까 제가 64 얘기했는데요. 지금 살짝 밑에서 지금 맞고 한 2, 30틱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들도 참고해서 살짝 못 왔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59 찍었잖아요, 그죠? 59 찍고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쌍고를 찍었거든요. 쌍고. 오일 차트 보시면은 5859 쌍고를 찍고 지금 현재 한 25틱, 30틱 가까이 빠지고 있으니까 중요 저항 자리는 반복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자리들은 놓치지 말고 꼭 대응해 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금 선물 아까 주신 전략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요 저항 자리는 우리가 꼭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저항 자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해외 선물 짚어주셨는데 내일 국선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져갈지도 궁금합니다. 국선 내일 진짜 이제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 보시면은 잠깐만요. 국선이 지금 밑에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 상태잖아, 그죠? 상태에서 내일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가 중요 변곡이 되는데 변곡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가던 길을 가던 부분, 지금 상승 추세니까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변곡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으로 옆으로 흐르면서
시간으로 변곡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이제 지켜보시면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눌림 매수 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내일 같으면은 내일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에서 고점부터 매도 쪽으로 접근을 좀 해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게 외인하고 삼성전자 수급이었잖아요, 그죠? 네. 내일부터는 외인들의 선물 수급 중에서 지금 현재 매수 받았던 거 환매되는 분, 반대로 매도 들어가는 부분하고 하나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외인들의 푼 매도 부분이 있어요. 외인들의 푼 매도를 선물 이제 환매하듯이 선물 푼 매도라는 거는 장이 올라오는 거를 대비해서 산 거거든요. 외인들이 그 푼 매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 푼 매도를 환매를 하는지 그걸 시장에다 내놓으면은 장이 좀 조정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 그 두 가지 수급을 내일부터는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349까지는 좀 열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자리가 오면은 최고의 매도 한번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장을 보겠습니다. 네, 국선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외인들의 수급이 환매되는 부분 그리고 외인들의 품 매도 물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매매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일 저항권 고점에 다다르게 된다면 이제는 매도 쪽으로 보시는 거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내일 또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마스터님? 저는 이제 공개 방송 하는 게 이제 주간하고 야간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주간에는 이제 8시 45분부터 1시간 한 반 정도 국내 선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이 시작되면 10시 넘어서 10시 15분부터 항생하니까 10시 한 5분부터 해서 항생 1시간, 1시간 반 정도 주간에 진행을 해드리고요. 야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본장이 밤 11시 30분부터 하는데 우리는 본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장 대응을 해드려요. 개인들이 이제 본장 내에서 많이 강하게 움직일 때 실제 개인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밤 8시 40분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프리장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 프리장이라는 얘기는 실제 세력들이 빠지고 개인들 간에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프리장이에요. 그 프리장은 필승 대표가 대장이에요. 곧 세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간에 싸움을 하는 자리는 제가 지지장 받는 자리가 거의 타점들이 다 되기 때문에 프리장에서는 뭐 어떤 전문가가 됐든 어떤 매매자가 됐든 저 필승 전문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이 오히려 수익 내는 게 개인들은 훨씬 좋습니다. 장도 천천히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응하기 좋으니까 한번 내일 야간까지 한번 오셔서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무료 공개 방송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잊지 말고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내용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 뭐 미리 좀 보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그렇게 될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어제 이제 그저께 강연할 때도 해드렸던 부분인데 개인들이 실제 이 시장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그죠? 많이 제한을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좋은데 개인들은 이 매매를 너무 빠져가지고 무기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를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사, 변호사, 뭐 판검사 이런 분들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7년을 그죠? 그 전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좌만 트면은 돈 번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 한번 계좌 터서 그죠? 매매를 하면은 공부라는 걸 안 합니다. 매매하기 이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하는 부분도 우리가 책을 사보고 막 하지만 그 책 안에 답이 있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다고 그죠? 우리가 축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실전을 해봐야 돼요. 축구공 갖고 운동장 가서 나한테 맞는
나는 골킵이 맞다, 수비가 맞다, 공격이 맞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걸러봐야 된다고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하시다 보면은 나는 매도가 맞고 매수가 맞고 이런 부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을 찾아서 많이 공부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실제 이론과 그죠? 실제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서 나하고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쌍고 부분 그죠? 나스닥이라든가 오일 요 쌍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그죠?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사하게 나온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항상 정형화된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유사한 부분을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쌍고 쌍바닥이라는 부분 그죠? 쌍바닥과 쌍고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 쌍고 쌍바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온다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고 그다음에 과거 자료를 놓고 공부하시면서 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확률이 나옵니다. 그 확률로 모든 거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중요한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은 뭐 계속 가는 패턴이 있고요. 반대로 가는 패턴이 있고 아니면은 행보하면서 박스 차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도 책을 보면은 한 권 막 두 권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을 다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죠? 가장 대표적인 지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패턴, 저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패턴,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쌍고 쌍바닥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방송 때 한번 들려줬던 부분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가격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70세 넘으신 할머니분, 저는 이제 지금보다가 한 15년, 20년 전이었겠죠. 그때 이제 가격 배울 때 저보다 한참 위이신 75세 되신 분이 이 쌍바닥, 옵션 쌍바닥만 갖고 그죠? 옵션 10개 갖고 매매를 하세요. 그 쌍바닥 매수만 하시는데 1년에 1억 2천부터 1억 8천까지를 버시는 거를 2년 정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쌍바닥 자리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 자리만 기다리게 돼 있어. 근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은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죠? 이거 저거 기웃거리면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다 보니까 그죠? 그 막 받아 먹으니까 같아요. 결국은 소화불량 걸리고 체하고 그죠? 내 몸 상하는 겁니다. 그 몸 상하는 게 전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좋은 기회가 저는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놓고 한번 짚어드릴게요. 2월 17일 지난주 이제 국선 매매 포인트인데 보시면은 그죠? 시가라는 이 연두라인 여기 시가 자리에서 그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시면 시가 올라가서 그죠?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잖아 그죠? 쌍고가 됐던 그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죠?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그런 자리만 대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루 50만 원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 1,000만 원 갖고 그죠? 선물 한 개 갖고 매매해서 하루 50만 원이면 5%예요, 5%. 하루에 5%. 그러면은 1년 이자를 하루에 벌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루 50만 원씩 벌면 한 달이면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죠? 그 기다림의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 매매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 그죠? 아까 제가 기둥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기둥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살을 붙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론만 알면은 다 돈 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론에 살을 붙이는 그 부분을 가지시고요. 내일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더 살을 붙여가는 그런 시간들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들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본편 전에 오늘 살짝 선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그리고 타점은 어떻게 짚어주실지 궁금해지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